PCA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그, 컴포넌트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그 주성분을 전부 다 찾습니다. 그래서 피팅 과정에서 그 찾을 수 있는 주성분을 전부 다 찾게 되고요. 그 쉐입을 보면 300개까지를 찾았어요. 300개까지만 찾고 10,000개를 다 찾지 않고 300개까지만 찾고 그만둔 이유는 설명된 분산 비율들을 다 누적해서 합계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설명된 분산 비율들을 누적해서 합계를 계산하다 보면 0.999, 0.999, 999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100%를 다 설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찾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보통은 전체 훈련셋의 분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냐면 95% 정도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누적섬을 계산을 했는데 누적섬이 0.9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95%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추루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까는 뭐 40%, 50%, 뭐 60%, 61%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95%가 넘어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인덱스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인덱스를 찾으려면 넘파 있죠? 아그, 맥스. 폴스하고 0이 있으면 폴스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폴스하고 true가 있으면 폴스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rue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0과 1 중에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잖아요. 1이 나타나는 위치. 그게 뭐예요? 맥스 값이 있는 인덱스. 그게 아그 맥스죠. 그렇죠? 이거 찾아보면 얼마예요? 이거 찾아보면 73. 73이라고 나오죠. 이게 인덱스기 때문에 실제 그 주성분의 개수로는 74개. 0, 1, 2, 3, 4. 인덱스는 0, 1, 2, 3, 4로 나갈 거니까. 그렇죠? 주성분의 실제 개수는 이거보다 하나를 더 해주면 실제 주성분의 개수예요. 이 숫자가 뭐냐면 이 숫자가 그 설명된 분산 비율이 95% 이상이 되는 그 주성분의 개수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뭐 차원이라는 의미로 D라고 할까요? D. 그래서 프린트 D 이렇게 하고 요거를 계산한 게 이게 뭐냐면 그 설명된 분산 비율의 누적값이 몇 퍼센트? 전체 분산의 95% 이상인 그 주성분 개수를 찾는 방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명된 분산 비율의 누적값을 계산해서 그게 0.95 이상인 걸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그 모든 값들을 다 비교를 할 거니까 true와 false들로 이루어진 배열이 될 텐데 거기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첫 번째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argmax를 이용하시면 인덱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인덱스를 표시를 해볼까요? 이 인덱스를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일단 이거를 먼저 그려볼게요. plt.line이라고 그리시는데 어저께 제가 하려고 해서 auxiliary lin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y를 0.95라고 할게요. 0.95. 그 다음에 line 스타일을 대쉬를 이렇게 쓰면 대시트 라인이죠. 요거 그려볼게요. 색깔도 넣을게요. 색깔도. 컬러를 빨간색. 자, 여기가 95%가 되는 지점이에요. 95%가 되는 지점. 95%가 되는 지점과
그 다음에 설명된 분산 비율이 요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이 73일 거예요. 73. 그려볼까요? 이건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PLT.점 오그질리얼이 V라인으로 그리시면 돼요. Y는 D. 여기서 찾은 73. 73. 이걸 넣어준 거예요. 이걸 넣어준 거고 똑같이 그릴게요. 라인 스타일은 똑같이 해시트 라인 점선으로 그리고요. 컬러는 똑같이 레드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를 잘못했나요? 라인 스타일 오타가 있나요? 컬러 레드. Y가 아니라 이건 X. 이건 X. X축으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 X축. 만나죠? 그죠? 네. 요 그려보면 여기 만난단 말이에요. 그쵸? 네. 얘는 H라인이기 때문에 H라인은 뭐냐면 수평선을 의미해요. 수평선. 호리젠탈 라인이에요. 호리젠탈 라인. 호리젠탈 라인은 무엇을 지정해 주시면 되냐면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Y축과 만나는 점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호리젠탈 라인은 Y축과 만나는 점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V라인은 버티컬 라인이에요. 버티컬 라인은 수직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0.95. Y는 0.95, X는 74. 이렇게 선을 그려본 거예요. 요거를 표시해 본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 설명된 분산 비율을 95%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설명된 분산 비율을 뭐 98% 이상 가져가겠다. 혹은 95% 이상 가져가겠다. 혹은 뭐 90% 이상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 개수들을 찾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73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주성분 개수가 74개. 주성분의 개수가 74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전체 데이터셋의 데이터셋 분산의 데이터셋의 전체 분산의 데이터셋 분산 전체 분산의 95%를 설명하는 주성분 분석.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객체를 생성하실 때 컴포넌트 부분에다가 0에서 1 사이 숫자를 주십니다. n 컴포넌트가 이거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n 컴포넌트를 정수로 주는 경우에는 얘는 주성분의 개수예요. 개수고 이거를 0과 1 사이에 실수로 주게 되면 그러니까 0 이상 1 미만 1 이하의 실수로 주게 되면 그 주성분으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95% 이상의 그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것만큼 컴포넌트의 개수를 알아서 찾아라 이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PCA를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프루츠 2D에다가 훈련을 시키게 되면 PCA 점 컴포넌트 찾았겠죠? 쉐입을 보시면 여기가 74개가 나오죠. 이게 아까 제가 찾았던 이 숫자인 거예요. 73. 이건 인덱스라 그랬죠. 배열에서 인덱스가 73이니까 주성분의 개수는 거기다 1을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0, 1, 2, 3, 4가 아니라 1, 2, 3, 4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통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숫자는 99%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98%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95%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50%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5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5%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차원을 축소했다가 다시 복원을 하면 아까보다도 훨씬 더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50개만 했을 때에는 위쪽에서 우리 그래프 그려본 거는 50개까지만 했었잖아요. 그죠? 50개까지를 했을 때는 그 누적을 했을 때 설명된 분산을 누적을 했을 때 92%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92%까지. 92%까지 설명했던 것보다 95%까지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차가 더 적을 거란 얘기고 원본에 좀 더 가까운 이미지로 복원이 될 거란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원 축소를 한번 해보죠. 차원 축소를 먼저 해보면 fruit 2D PCA.transform 이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transform fruit 2D 이렇게 하면 축소가 되고요. shape만 확인을 할게요. 2D PCA.shape 컬럼의 개수가 74가 돼야 돼요. 샘플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여기 컬럼의 개수가 74개가 돼야 됩니다. 되셨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차원이 축소가 됐고요. 차원이 축소가 됐으면 이제 복원을 해볼까요? 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이름은 2D 인버스라고 하고요. PCA 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fruit 2D 차원 축소된 녀석을 축소가 된 녀석을 다시 되돌리면 돼요. 그러면 얘는 모양이 원래의 모양대로 되돌아왔겠죠. 원래의 모양대로 되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원본 데이터하고는 완전히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아까 그 그렸던 함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까지는 연습할까요? 피겨와 서브플롯 두 개를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서브플롯 7로 만드시면 되고요. 컬럼만 두 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선택하고요. 피겨 사이즈를 8개, 4개 이런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려야 될 이미지, 사과 이미지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사과 이미지를 먼저 그려보시면 엑시스 0번에다 그리시면 될 거고요. I am show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원본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프루츠 0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컬러 맵 plt 컬러 맵 바이너리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엑시스 없애버릴 거고요. 자,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그 차원이 축소가 됐다가 다시 복원된 이미지가 있죠. 복원된 이미지. 자, 복원된 이미지는 어디에서 골라내시면 되냐면 fruit 2D 인버스에서 0번째. 근데 이거를 다시 이거는 리쉐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100 곱하기 100으로 리쉐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이거를 그리시면 돼요. 어디다가 1번에다가 I am show, img, 컬러 맵, plt 컬러 맵 바이너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없애고 엑시스 없애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아까보다 좀 더 선명해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파인애플 한번 그려보죠. 요만큼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파인애플은 100번째를 그리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를 92%랑 95%는 큰 차이 없나요? 근데 조금은 약간은 더 선명해진 것 같기는 해요. 아까 92% 주성분을 50개만 사용한 것보다는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되셨죠? 네. 자, 그럼 PCA의 응용 중에 하나예요. PCA 응용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훈련시키기 전에 차원 축소를 먼저 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것도 응용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시각화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각화에도. 자, 우리가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때요. 2차원 데이터는 평면상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돼요. 3차원 데이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3차원 그래프 이용해서 점 찍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파이플럿에서도 3차원까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4차원, 5차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이리스만 보더라도 변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4개짜리를 그 점을 찍어서 공간상에다 표현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변수 4개짜리를 변수 2개짜리로 줄여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변수 2개를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무조건 변수 2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성분으로 차원을 축소해서 그 주성분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의 응용 방법, PCA의 응용은 PCA 응용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각화예요. 시각화.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과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과일 데이터를 뭐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PCA를 우리가 2차원으로 그리는 게 그 아무래도 그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PCA를요 다음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컴포넌트 개수를 무조건 2개로 하는 거예요. 2개로. 그런 다음에 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2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를 훈련시킨 다음에 얘를 트랜스폼을 해요. 이제 2차원 2D PCA 하고서 훈련이 끝난 PCA로 트랜스폼을 하시는 거예요. 트랜스폼 플롯 2D. 사실은 이 두 개의 과정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훈련셋에서는 빛과 트랜스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죠. 요거 한번 써볼까요? 요 두 개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CA with transform을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랑 완전히 똑같아요? 변환기랑 완전히 똑같죠. 자, 여러분들 이거 결과를 보면 얘의 쉐입을 출력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모양 어떻게 나와야 될지. 샘플의 개수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이미지의 개수는 안 바뀌었고, 그죠? 그 다음에 좌표축은 몇 개가 됐을까요? 좌표축은 10,000개에서 2개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찾아보면 2개로 바뀌었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를 X축, 두 번째를 Y축으로 놓고서 그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한번 그려볼게요. PLT점 선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점도를 그리시는데 프룻 2D PCA에서 첫 번째 컬럼, 그 다음에 프룻 2D PCA에서 두 번째 컬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plt.show를 하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주성분 첫 번째, 이쪽이 주성분 두 번째로 그림을 그리니까 공간상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확연히 구별이 되죠. 여기도 뭔가 구별이 될 것 같이 보이죠. 군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차원 축소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각화를 해보면 군집화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다가 우리가 색깔을 좀 줘볼까요? 색깔을 어떻게 주냐면 이게 앞에서 50개가 따로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고 색깔을 한번 다르게 한번 우리가 표시를 해볼게요. 앞에서 50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50개. 이게 아마 첫 번째 300개였죠? 300개. 그죠? 죄송합니다. 300개면은 100개까지 해야 되겠네. 처음에 100개, 처음 100개. 얘가 아마 사과였을 거예요. 그죠? 얘가 사과였을 테니까 레이블을 줄게요. 레이블을 애플 이렇게 주고요. 자, 이거를 이제 복붙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100번부터 200번까지 100번부터 200번까지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100번부터 200번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아마 파인 애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0번부터 300 끝까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200번부터 끝까지. 그죠? 200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아마 바나나였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네이블 보여주기 위해서 레전드를 한번 해볼게요. 레전드까지 해서 그려보시면 어때요? 아까 제 예상이 비슷했죠? 그죠? 바나나 50개는 이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과 50개는 이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50개는 이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면 차원을 축소해서 이렇게 봤는데 얘네가 뭔가 레이블링 할 수 있는 녀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이게 PCA의 응용 중에 하나입니다. PCA를 통해서 차원을 줄여놓고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좋게. 얘가 가능한 이유가 그 전체 데이터의 분산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소한 차원에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모습과 실제 데이터들이 분포하고 있는 그 벌어져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략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비슷하게 벌어져 있을 거다, 퍼져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2차원이나 3차원까지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4차원, 5차원, 6차원 이런 공간에서의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이 사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이잖아요. 공간상으로는. 뭐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4차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3차원 공간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점을 찍는 게 더 이상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차원을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매트플러립을 이용하시면 3차원 그래프까지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시각적인 효과를 줘서 뭐 이런 모양으로 좌표축을 만들어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주성분을 3개까지 해가지고요. 3개까지 해서 3차원에다 그려보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2차원이 제일 그리기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본 거죠.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니스트는 28 곱하기 28이니까 784개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차원을 2개로 차원을 축소를 해가지고요. 2개로 차원 축소해서 그래프를 쫙 그려보시면 0들이 있는 부분, 1들이 있는 부분, 2들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은 좀 겹쳐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 확연히 구별이 되는 그런 녀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과일 이미지와 똑같은 이런 시각화를 엠니스트 데이터에서도 하실 수가 해보시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한번 그것도 해보시는 것도 연습 되실 거예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여러분들이 엠니스트 데이터 셋에서 주성분 2개를 찾고 그 변환된 데이터들을 2차원 평면에 시각화를 해보시면 그 엠니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런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전처리 같은 느낌이 그렇죠. 약간의 전처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 PCA가 전처리 과정에서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변환기, 그렇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런 것처럼 맞아요. 전처리 과정 훈련시키기 전에 전처리 과정으로 사용돼요. 어디 뭐에서요? 네? 회기 가능해요. 근데 회기는 점수가 높으려면 오히려 변수를 늘려주는 게 좋죠. 폴리노미얼 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회기에서 변수가 너무 적어서 변수를 늘려주는 게 폴리노미얼이고 회기에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변수를 줄여주는 게 그게 PC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일종의 스케일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PCA를. 잘 생각을 하신 거고요. 네. 개념 잘 잡으신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오전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 먹고 나서 그럼 저희가 이거를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혹은 뭐 SGD 클래시파이어 같은 거에다 넣어가지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선형회계에서 차원 줄여놓고서 선형회계하는 그런 게 되겠죠. 분류긴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뭐 정확도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다음에 시간은 또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